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20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이런 것이어야. 국가혁명당의 대표인 허경영 총재가 내놓은 3.3 정책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최선의 대책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반응이 뜨겁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혼혁명을 보면 결혼부를 신설하되 결혼 시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출산혁명은 출산 시 5천만 원의 출산수당과 함께 전업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많이 출산하겠죠. 국민배당금제는 18세 이상이면 월 150만 원을 주자는 제도로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풍토와 패턴을 일시에 바꿔놓을 창조적인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세상에 이런 유행은 일찍이 없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라 할 수 있다. 3.3 정책은 한국 정치의 윤활유로서 수치와 재원이 명확한데도 왜 허황된다거나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할까? 이는 한마디로 3.3 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3.3 정책은 나라를 살릴 체계화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덮어놓고 퍼주기식이라 우게 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가 아닌가. 나라의 보물이자 보배인 3.3 정책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이의 평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보듯 출마자가 출산과 배당 그리고 결혼에 있어 3.3 정책의 일부를 비슷하게 베끼거나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다운 정책의 수립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허 총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3.3 정책은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제시된 신의 한 수이자 정책적 아이콘으로서 국가를 전반적으로 개조할 원천이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소중한 자산이다. 3.3 정책에서 보듯 허 총재와 같은 천재가 아니면 내놓을 수가 없다. 그는 정책의 달인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3.3 정책을 무턱대고 허황하다거나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 정책은 그가 33년 전부터 연구 개발하여 지적 소유권까지 확보해둔 상태이고, 워낙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길목을 지키다 보니 누구나 따라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설사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이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3.3 정책 중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다 줄 서민 경제의 주춧돌이자 신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국민배당금제는 중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의 재원 마련이 국가 예산의 70% 절감과 400조,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 200조, 그리고 흉악범을 제외한 재산 비례 벌금제 100조와 특수사업자의 세금 징수 100조 등 총 수익금이 800조 원이며 국민배당금 외 출산수당, 결혼수당, 참전용사수당, 모병제로 인한 수당, 농업 뉴딜 취업수당, 연애수당, 생일수당, 상조수당 등을 주고도 약 300조 원이 남아돈다는 사실점은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국민배당금이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배당금제를 색안경을 끼듯 보는 눈이 어정쩡한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배당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농성을 부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은 국민배당금에 대해 터놓고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연애를 하려며 연애수당조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도와 중산주의 확립의 디딤돌인 국민배당금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이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사항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코로나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대책은 어떤가? 허 총재는 지난 총선 때부터 18세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재원 마련의 근거는 양적 완화이며 경제 대국인 일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파격적인 처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기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애들에게 과자 나눠주듯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도 배급제와도 같은 용돈 수준의 지원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게 표심인지 무슨 기본소득제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발상은 자본주의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땜질식 임시 방편일 뿐,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허 총재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생산적인 제도로서 시의적절하며, 이의 실현 방법인 양적 완화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은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왜 없겠는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학자나 경제 전문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행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염려를 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양적 완화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은행대출과 사채 등을 갚느라 시중에 풀린 돈이 대부분 회수가 돼 경제적 독성 물질인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배당금이 밑거름이 됨으로써 경제가 대래 살아나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고 보면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양적 완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만 잘 했으면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 10년씩 정권을 잡았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국민소득만 해도 2 내지 3만 불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지금쯤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은 돼야 한다. 세계 경제의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인구 10%는 선진국 생활을, 대다수는 풍요 속의 빈곤, 즉 후진국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한 명이 죽는 데 반해 생활고로 자살자가 무려 45명이나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를 잘 관리하여 국가의 근위는 올라가서나 부의 분배는 실패했다.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상과 같이 결혼수당, 출산수당, 국민배당금, 생계비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은 모두 3.3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핵심이 배당 문제만 해도 주주인 국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일 뿐,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말하고 있는 복지인 기본소득제와는 달라 선심성으로 인해 나라가 거들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석학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 부연해 보고자 한다. 고대 경제학가 강성진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를 비교하면서 허경영이 주장한
국민 배당금제만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뿐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용돈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맞는 말이다. 3.3 정책이 이슈화되고 있기에 하는 말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정책을 모방할 뿐 창안자인 허경영에 대한 칭찬하는 정치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안상수, 전희훈 등 소수가 있을 뿐이다. 네.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기본소득제 3.3 정책에 나온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